김귀정 씨가 66년생이고 문재인 국회의원 김민전 씨가 65년생이에요. 자기 또래가 다른 학생의 죽음에 항의를 하다가 그 파릇파릇한 나이에 매를 맞아서 죽었는데, 김민전 씨는 60세 나이에 국회에 가서 그런 기상천외한 짓을 한 거예요. 출소 후 2008년 목사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혀를 찼었는데, 이 사람이 2012년에 자서전을 내고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꼬꼬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쭉 모르고 살았겠죠.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올리기가 무색한 나날들이죠. 그래도 우리 텔레비편 구독자 여러분, 올 한 해 그저 무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니 별 해결망측한 일을 다 겪습니다. 코로나19 때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했는데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그 못지 않네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어떠한 나쁜 일에도 이로운 구석이 꼭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깨달음을 준다거나 반성을 하게 만든다거나, 이번 사태 속의 이로운 점은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사람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게 됩니다. 제가 아니 저건 또 뭐래 했던 게, 국회의원 김민전 씨 백골단을 반공청년단이라면서 국회로 불러들여서 기자회견을 주선했죠.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열린 기자회견을 뭘 어떻게 취소를 해요? 그리고 백골단을 모른다고, 몰랐다고 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백골단이 날뛰던 시절에 그가 서울대 재학 중이었거든요. 충무로 대한극장 건너편 그 KFC 앞이에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보도블럭 위에 동판 하나가 덩그러니 박혀 있어요.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며칠 전에 근처에 간 김에 들러서 보고 왔어요. 요만해요. 소박합니다. 김귀정 사망 현장, 성균관 대학생 김귀정이 민주화 시위 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위였느냐? 김귀정 학생이 91년 5월에 숨을 거뒀는데, 그 한 달 전인 4월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역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에 항의하는 시위였던 거죠. 이 두 학생을 그야말로 때려 죽인 게 바로 일명 백골단이에요. 주로 청바지를 입고 하얀 헬멧을 써서 백골단이라고 불렀는데, 철근이 든 죽도와 쇠파이프로 두 학생을 무참히 가격해서 살해한 겁니다. 강경대 학생은 낙오된 상태였는데 5명이 달려들어서 몽둥이질을 했다고 하고요. 김귀정 학생은 아저씨 때리지 마요, 저 죽어요, 이렇게 외쳤다는데, 잠시 자리를 피했던 다른 학생이 돌아와 보니 의식이 없었고 근처 백병원으로 옮겼더니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고 합니다. 김귀정 학생의 언니가 김귀임 씨고 수영선수 정유인 씨 어머니입니다. ENA 채널 노는 언니에 김귀임 씨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알려줬어요. 정유인 선수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도시락 가게에 일을 도우러 갔었거든요. 제가 대문자 T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감정에 휘말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판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노라니까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 20대 꽃다운 여성, 공부하는 학생을 뭘 잘못했다고 때려서 죽입니까? 김귀정 씨가 66년생이고 국회의원 김민전 씨가 65년생이더라고요. 자기 또래가 그 동년배 학생의 죽음에 항의를 하다가 그 청춘, 그 아까운 나이에 매를 맞아서 죽었는데, 김민전 씨는 60 나이에 기상천외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미소를 띠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골단은 끝까지 모른대요. 아들, 딸 낳아서 기르는 사람이 학생을 살해한 집단을 어떻게 애국으로 번드르르하게 포장을 해서 국민에게 소개할 생각을 합니까? 정말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시대의식이 없는 거고요. 알고도 그랬다면 후한 묻히고요. 그가 백골단을 모를 수 없는 또 한 가지, 남영동에서 물고문으로 요절한 박종철 학생과 같은 시기에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박종철 씨는 64년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민전 씨는 65년생이에요. 심지어 같은 부산 출신 동양입니다.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대학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그 뒤에 특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가해자인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훗날 호의호식을 하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맨 위의 책임자가 전치안감 박처원이에요.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를 지시한 사람이죠. 지난 16일에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는 이름 없는 기술자 편이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암약해온 고문 기술자 이근한, 여기에도 박처원이 등장합니다. 이근한을 발탁해서 적극 기용한 자가 바로 박처원이거든요. 이근한의 고문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거짓자백을 하여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나 하면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근한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쌓으며 거의 매년 특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경감자리에 올라요. 상도 16개나 받았다나요?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10년을 숨어 살다가 결국 자수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몇 년형을 받았게요? 겨우 7년이에요. 감옥에서 7년 살고 나왔습니다.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는데 다른 혐의는 도망을 다니는 사이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한 사건만 처벌을 받은 거죠. 출소 후 2008년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혀를 찼었는데 2012년에 자서전을 내고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어요. 꼬꼬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 모르고 살았겠죠. 자서전에 의하면 그간 알려진 고문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과장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악랄했던 전기 고문도 작은 건전지 2개만 사용했을 뿐인데 눈을 가린 피해자들이 오해한 거라고 한답니다.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이 일할 것이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애국이었으니까 애국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문제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의 이름이 자서전에 간첩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피해자 가족들이 이근한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2024년 6월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근한의 고문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서전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까지 인정한다. 국가와 이근한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가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근한은 묵묵부답이래요. 이근한이 내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내고 이근한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근한이 끝까지 내지 않으면 그럼 다 세금으로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거예요. 꼬꼬무는 보통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로 마무리되는데요. 그날은 진행자들이 엔딩 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말을 했죠.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오늘의 상황이야.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야. 우린 아직 그에게 들어야 할 말도 받아야 할 것도 남아있으니까. 둘러보면 사방천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둘러 마무리하려 들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사과는 받고 내려야 할 벌은 내리고 일벌백계로 다스렸으면 합니다.